그날 아침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또 저를 안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말이 귀 옆에서 들렸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7살, 이혼한 지 8년, 그리고 어젯밤 처음으로 몸이 뭘 원하는지 알게 된 여자. 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면서도 저는 밀어내지 않았어요. 여러 번 하고 싶은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살면서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삼켰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57이고 이혼한 지는 8년이 됐어요. 혼자 산지 오래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차려 먹는 것도 밤에 불 끄는 것도 전부 혼자 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7시에 알람이 울리고 이불을 개면서 커튼을 젖히니까 봄 햇살이 거실 바닥에 네모나게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해서 좋은데 가끔은 그 조용함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는데 유통기한이 이틀 지나 있었어요. 혼자 먹으니까 늘 남아서 버리게 되는데 그게 아깝더라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건물 3층 세입자 김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보일러가 또 말썽이에요. 물이 미지근하게 나와요. 저는 한숨을 참으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물이 두 채 있어요. 하나는 역 근처 4층짜리 상가 건물이고 하나는 주택가 쪽 원룸 건물인데 관리업체에 맡기면 편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 비용이 월세의 10%거든요. 10달이면 한 달치 월세가 날아가는 셈이라서 저는 직접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끼는 게 버는 거다. 그 말이 뼈에 박혀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커피를 밥만 마시다 말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건물까지는 차로 15분이면 가는데 그 차도 10년 된 소나타예요. 주변에서 그 돈이면 벤츠 타고 다녀도 되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굴러가는데 뭘 바꿔요? 타이어 갈 때 되면 갈고 엔진오일 교환할 때 되면 하고 그게 차 아닌가요? 건물에 도착하니까 보일러 수리업체 기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배관 쪽 문제라면서 교체 견적을 30만 원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바로 다른 업체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두 군데 더 물어보니까 22만 원에 해주겠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8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수리 끝나고 세입자한테 확인받고 관리비 정산 서류 훑어보고 그러고 나니까 점심이 넘어 있었어요.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갈까 하다가 동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중년 부부가 지나갔어요.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여자가 뭐라고 하니까 남자가 고개를 숙여서 귀를 갖다 대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멈췄습니다. 나는 저런 적이 있었나? 22년을 같이 살았는데 손을 잡고 걸어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전 남편 배성준 씨는 사업가였습니다. 돈은 잘 벌었고 집에 부족한 건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저는 집안일하는 사람이었고 밤에는 의무를 이행하는 상대였습니다. 그 시절 밤이 떠올랐어요. 성준 씨가 원할 때 성준 씨 방식으로만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좋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모든 여자가 다 참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혼은 제가 먼저 말했어요. 성준 씨가 제 명의 건물까지 자기 사업 담보로 넣으려고 했을 때, 그때 마지막 줄이 끊어졌습니다.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 놓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는데 다행히 물려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아쉬웠던 게 아니라 제 돈이 아쉬웠던 겁니다.
22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이혼하고 8년. 처음 2년은 해방감이 컸는데 3년 차부터 밤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전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성준 씨가 그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온기가, 숨소리가, 뒤척이는 기척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끔 이불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허전한 건지, 외로운 건지, 아니면 내 몸이 뭔가를 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를 꽉 깨물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바라면 안 돼. 창피하잖아. 그렇게 덮었습니다. 저녁에 딸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엄마 주말에 뭐해? 뭐하긴 뭐해. 건물 한 바퀴 돌고 올 거야. 엄마도 좀 쉬어. 맨날 건물 하지 말고. 서연이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쁜 애예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짧게 끊습니다. 패 끼치기 싫어서 항상 잘 지낸다로 끝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찌개에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TV를 틀어놓고 먹는데 뉴스 앵커 목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천장이 넓었어요. 눈을 감으니까 낮에 봤던 그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여자 귀에 고개를 숙이던 그 장면이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쓸리는 것 같았어요. 안쪽이 비어 있는데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아픈 느낌이랄까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자야 한다고, 내일도 건물 가야 한다고 자자자 하면서 돌아 누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 건물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될 줄은요. 61세, 태권도장 관장, 강도연이라는 사람을요. 다음 날 오전 건물에 다시 갔습니다. 어제 보일러 수리한 3층 김 사장님한테 물 온도 괜찮은지 확인하려고요. 직접 안 가봐도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인데 저는 눈으로 봐야 속이 풀리는 성격이거든요. 22만 원 드린 건데 제대로 됐는지 확인은 해야죠. 건물 앞에 도착하니까 입구 쪽에 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어요. 우리 건물 주차 공간을 반쯤 물고 있는데 1층 세입자 미용실 원장님이 밖에 나와서 인상을 쓰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저 차 때문에 손님 차가 못 들어와요. 옆에 태권도장 학부모 차인 것 같은데. 저는 가방을 차에 놓고 옆 건물 태권도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간판에 태권도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먼저 문이 열렸어요. 도복 위에 검은 바람막이를 걸친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꽤 컸어요. 어깨가 넓고 자세가 곧았는데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좀 섞여 있지 않았으면 40대라고 해도 믿었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서 주름이 좀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단단해 보이는 인상을 줬어요. 혹시 학부모님 차가 옆 건물 주차 공간에 세워져 있는데 좀 빼달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니까 그 사람이 바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는데 그게 좀 의외였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차가 빠졌어요. 그 사람이 직접 학부모한테 전화해서 정리한 거였는데 다시 저한테 와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드려서 죄송합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한 장 건넸어요. 태권도장 관장, 사범 강도연. 아까 본 체격이랑 자세로는 50대라고 해도 믿었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명함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아이들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우르르 뛰어들어가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며 왔어? 신발 가지런히 나하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다가
고개를 돌리고 건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강도연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며칠 뒤 건물에 다시 갈 일이 생겼습니다. 원룸 건물 확인하러 간 건데 돌아오는 길에 상가 건물도 한 바퀴 돌아보려고 들렀어요. 건물 외벽에 달아났던 화분대가 하나 떨어져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화분은 깨졌고 흙이 인도에 흩어져 있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업체 불러서 다시 달면 또 돈이 나가는데 이런 자잘한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 꽤 되거든요. 흙을 쓸어 담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드니까 도연 씨였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는데 아침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팔뚝에 힘줄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아, 괜찮아요. 업체 불러야 하는 거라서. 화분대 다시 다는 거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요. 공구 가져올게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남한테 공짜로 뭔가를 받는 게 불편한 성격이니까요. 근데 도연 씨가 이미 도장으로 들어가서 드릴 일랑 나사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10분도 안 걸렸어요. 화분대가 원래 있던 자리에 단단하게 붙었는데 전에 업체가 달아났을 때보다 오히려 더 꼼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제 말에 도연 씨가 웃었어요. 웃는 얼굴을 그때 처음 봤는데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면서 인상이 확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이웃 사이에 무슨요? 나사 몇 개 박은 건데. 저는 지갑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호의를 받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건물에 갈 때마다 도연 씨와 눈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도장 앞을 지나가면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 가르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구령 소리가 우렁차면서도 아이가 동작을 못 따라하면 직접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엄하면서도 다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슬쩍 들었습니다. 한 번은 1층 미용실 원장님이 제 머리를 말려주시면서 슬쩍 물었어요. 사장님, 옆에 태권도 관장님 아시죠? 네, 주차권으로 한 번 뵌 적 있어요. 원장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거울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그분 사모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 친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저는 거울을 보면서 원장님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다음 말에 귀가 쫑긋했습니다. 관장님이 너무 왕성해서 자기가 힘들다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도. 저는 손을 저으면서 말을 끊었는데 귀 뒤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원장님은 웃으면서 아니, 그냥 동네 얘기가 그렇다고요 하셨는데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걸 보고 말았어요. 미용실을 나오면서 스스로한테 혼을 냈습니다. 뭘 들었다고 얼굴이 빨개져. 남의 집 얘긴데. 근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즈음 도연 씨가 먼저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건물 뒤쪽에 산책로 아시죠? 저 매일 저녁에 한 바퀴 도는데 같이 걸으실래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산책로는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둘레길이었어요. 벚꽃이 막 지고 난 뒤라 바닥에 꽃잎이 깔려 있었는데 발로 밟을 때마다 부드럽게 눌리는 감촉이 좋았습니다. 도연 씨는 걸을 때 보폭이 크지 않았어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는다는 걸 알아챘을 때 가슴 어딘가가 살짝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신 게 5년 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꺼내니까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간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 이미 늦어서 3달 만에 보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는데 걸음이 잠깐 느려졌어요. 잘해주지 못한 게 많아요. 도장일 핑계로 집을 자주 비웠으니까. 그때는 시간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했어요. 8년 전에요. 도연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는데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22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거기서 말이 멈췄어요.
한 번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좋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삼켜졌습니다. 도연 씨는 기다렸어요. 제가 말을 잇든 안 잇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성준 씨랑은 침묵이 차가웠는데 이 사람 옆에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산책이 끝나고 제 차가 세워진 곳까지 왔어요. 오늘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걸으실래요? 도연 씨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어요. 입에도 걸리고 눈도 가려져서 손을 올리려는 찰나 도연 씨가 제 얼굴 쪽을 보면서 손을 살짝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그 한마디와 함께 눈으로 물었어요. 괜찮겠느냐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은 게 대답이었어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태권도 하는 사람의 손. 주먹을 많이 쥐어서인지 마디가 굵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는데 제 볼에 닿은 손끝은 조심스러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을 귀 뒤로 넘겨주는 그 2초 동안 손가락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도연 씨도 멈춰 있었어요. 손을 뻗은 채로 1초, 2초, 그리고 천천히 거두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손이 떨려서 2번 만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도연 씨가 창문 너머로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에도 같이 걸으실래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사이드 미러로 도연 씨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다는 걸 그때야 알아챘어요. 볼에 도연 씨 손가락이 닿았던 자리가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세수를 했는데 안 가셨습니다. 그 온기가 그 2초가 볼에 남아 있었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 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미쳤나? 볼 한 번 스친 걸로 이러고 있는 거야? 57 먹은 여자가? 근데 8년 만이었어요. 누군가의 체온을 느낀 게, 사람 손이 제 얼굴에 닿은 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성준 씨 2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볼 한 번 스치고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산책이 기다려진다. 그 사실이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산책은 그 뒤로도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저녁 6시쯤 건물 앞에서 만나서 둘레길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는 매번 도장 수련을 마치고 나왔는데 운동복에서 은근히 나는 땀 냄새가 처음엔 좀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까 오히려 그 냄새가 나야 도연 씨인 것 같더라고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가 태권도를 시작한 건 중학교 때라고 했어요. 대학도 체육 쪽으로 갔고 제대하자마자 도장을 열었는데 처음엔 학생이 5명이었대요. 5명 갖고 월세를 못 내서 새벽에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지금은 도장 2곳을 운영하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조금씩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 물려받은 것, 직접 관리하는 것, 돈 쓰는 게 싫어서 세일 아닌 날엔 백화점도 안 가는 것. 도연 씨가 웃으면서 저도 비슷해요. 도복 한 벌을 5년씩 입습니다 하는데 그 말이 편했어요. 돈 얘기를 해도 주눅 들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저녁 도연 씨가 처음으로 다른 제안을 했어요. 채원 씨, 토요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제가 밥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산책로 끝자락에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보는데 표정이 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목 옆에 힘줄이 살짝 서 있었어요. 이 사람도 떨리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집에서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깜빡거렸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네, 좋아요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도연 씨 집 앞에 섰어요. 현관문을 누르기 전에 3번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가 왜 떨리는 거지? 밥 먹으러 가는 건데. 근데 손이 차가웠고 심장은 목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도복 입은 모습만 보다가 앞치마 맨 모습을 보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찌개 냄새가 났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렸고 식탁 위에 반찬이 5가지 놓여 있었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그리고 김. 소박한 밥상이었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정성이 느껴졌어요. 계란말이 단면을 보니까 돌돌 말린 게 고르고 예뻤거든요. 이 정도면 식당 차리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말하니까 도연 씨가 고개를 긁으며 혼자 먹으려고 하다 보니 늘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말에 잠깐 가슴이 눌렸습니다. 혼자 밥 차려 먹는 사람의 솜씨가 이 정도라는 건 그만큼 혼자인 시간이 길었다는 뜻이니까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돈이 잘 돼 있었어요. 직접 만들었다는 원목 선반에 태권도 트로피가 몇 개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자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중년 여성. 사모님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도연 씨가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잠시 멈췄어요. 5년 됐는데 아직 못 치웠습니다. 치우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는데 도연 씨가 저를 한참 보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려다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에 도연 씨가 차를 내려줬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데 거실에 조명이 은은했습니다. 창밖으로 봄 저녁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채원 씨, 도연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해주지 못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도장일 핑계로 집을 비웠고 아내가 아플 때도 대회 준비한다고 옆에 못 있었고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떨리지는 않았어요. 여러 번 꺼내본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저는 22년 동안 한 번도 또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번 산책 때도 여기서 끊었었는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이 사람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좋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요. 말하고 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 말을 평생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한테도 딸한테도 심지어 거울 앞에서도 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도연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하다는 얼굴도 아니었고 동정하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서 제 손을 감쌌어요. 거칠었습니다. 마디가 굵고 손바닥이 넓은 손. 태권도 하는 사람의 손이 제 손을 감싸니까 제 손이 아주 작아진 것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팔을 타고 올라와서 어깨를 지나 가슴까지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오래 혼자였습니다. 도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도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고 제 손을 잡은 힘이 아주 조금 세졌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면서 천천히 물었어요. 더 가까이 있어도 될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나이에 남의 집에서. 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손은 도연 씨 손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입이 열렸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맞나 싶었어요. 떨리고 있었는데 분명했습니다. 도연 씨가 천천히 저를 끌어안았어요. 제 얼굴이 도연 씨의 가슴에 닿았는데 탄탄했습니다. 61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수련하는 사람의 몸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는데 그것도 잠시 도연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떨고 있구나. 도연 씨가 제 턱을 살짝 올려서 눈을 맞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눈동자가 짙었어요. 그 안에 제 얼굴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22년 동안, 아니 오랫동안 쌓아놨던 벽 같은 것이요. 입술이 닿았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조심스럽게 전 남편과의 키스가 떠올랐습니다. 형식적이었고 빨리 끝나기만 바랐던 기억. 그때는 입술을 깨물면서 눈을 감았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겼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도연 씨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 씨가 멈추고 물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도연 씨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침실로 옮겨가는 동안 도연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 사람은 계속 확인했어요. 매 순간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그 밤 도연 씨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제가 긴장하면 멈췄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다시 움직였어요.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제가 느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22년 동안 천장만 보면서 끝나기를 기다렸던 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천장이 안 보였어요. 도연 씨밖에 안 보였습니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함께 사랑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어요. 끝나고 나서 나란히 누워 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줄줄 흘렀어요. 도연 씨가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울면서 말했어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숨을 삼키며 겨우 이었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요. 도연 씨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제 머리를 쓸어주면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 말에 더 울었어요. 57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제 몸을 몰랐습니다. 제 몸이 뭘 원하는지, 뭘 느낄 수 있는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도연 씨의 팔에 안겨서 눈이 감겼어요. 8년 만에 누군가의 체온 속에서 자는 밤이었습니다. 이불이 따뜻한 게 아니라 사람이 따뜻한 거였어요. 그 차이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어떤 얼굴을 해야 하지? 민망할까? 어색할까? 후회할까?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 팔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 아침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눈을 떴는데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제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3초 정도 걸렸어요. 옆을 보니까 이불이 걷혀 있었고 도연 씨는 이미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냄비 뚜껑을 여는 소리. 된장찌개 냄새가 방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 코끝까지 덮었어요. 어젯밤이 떠올랐거든요. 도연 씨의 손길, 제 입에서 나온 소리, 눈물. 얼굴이 뜨거워져서 이불 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진짜 그런 거야? 평생 한 번도 안 그랬던 내가. 채원 씨,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도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밥 다 됐습니다. 민망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가니까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 프라이, 김 깍두기. 어젯밤 저녁보다는 소박했지만 아침에 이런 밥상을 누가 차려주는 건 결혼 생활 끝나고 처음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결혼 생활 중에도 이런 적 없었습니다. 성준 씨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었고, 제가 차려도 젓가락 한 번 안 들 때가 많았으니까요. 잘 잤어요? 도연 씨가 건너편에 앉으면서 물었는데, 눈이 마주치니까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떴습니다. 된장찌개 맛있네요. 겨우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 씨는 웃기만 했습니다. 어색해하는 제가 귀여운 건지 뭔지 눈가에 주름을 잡으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슬쩍 올려다보다가 눈이 마주쳐서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57에 이러고 있는 내가 한심한 건지 이게 설렘인 건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제가 할게요 하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도연 씨가 차려줬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죠.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그릇을 닦고 있는데 등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채원 씨, 도연 씨가 바로 뒤에서 불렀습니다. 돌아보니까 한 발짝 거리에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어젯밤과 같은 눈이었습니다. 안 와도 돼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아침부터요? 하는 말이 나왔는데 몸은 반 발짝 뒤로 기대고 있었어요. 피하지 않은 게 대답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팔이 허리를 감았어요. 뒤에서 안기니까 탄탄한 가슴이 등에 딱 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얼른 싱크대에 내려놨어요. 어젯밤이 부족했나 봐요. 귀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는데 등 아래쪽에서 커다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니, 귀만이 아니라 목까지, 쇄골까지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또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 고무장갑을 벗으면서 도연 씨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손이 허리에서 배 쪽으로 움직이니까 숨이 가빠졌어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쏟아지고 있었는데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침실로 돌아갔어요. 제가 도연 씨의 손을 잡고 먼저 이끌었습니다. 아침에 도연 씨는 어젯밤과 달랐어요. 어젯밤은 조심스럽고 천천히였는데 아침은 더 여유로우면서도 확신에 찬 느낌이었습니다. 제 몸이 어디에서 반응하는지 어젯밤에 알아버린 사람의 손길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시구나. 사모님이 힘들어하셨다는 소문이 이해가 됐습니다. 전 남편은 한 번 끝나면 등 돌리고 코를 골았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또 원하고 있었어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천장을 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살면서 이런 아침은 처음이에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도연 씨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이런 아침이면 좋겠는데요. 매일이라고요? 이 사람은 진심인 건가? 대답을 하려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건물 세입자 전화였습니다. 원룸 건물 4층 배수구가 막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업체 연락할게요.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으면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귀가 아직 뜨거웠어요. 옷을 입으면서 도연 씨를 봤습니다. 도연 씨도 일어나서 도복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도 오전 반 있어서 가봐야 합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이상하리만큼 매끄러웠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도연 씨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어요. 돌아보니까 입술에 살짝 키스를 했습니다. 짧게, 가볍게. 밥 꼭 드세요. 그 말 한마디가 22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는 게 웃기기도 하고 목이 메기도 했어요. 건물로 가서 배수구 업체를 불렀습니다. 견적이 15만 원이라고 해서 다른 데 물어보려다가 그냥 하세요 하고 말았어요. 저답지 않게 평소 같으면 세 군데는 비교했을 텐데 머릿속이 딴 데 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업체 아저씨 앞에서 괜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배수구 수리가 끝나고 관리실에 앉아서 관리비 장부를 펼쳤는데
숫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같은 줄을 세 번째 읽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 씨였어요. 밥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지금 근처에 있는데 가도 될까요? 10분 뒤에 도연 씨가 건물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 김밥 2줄이 들려 있었어요. 분식집에서 사왔어요. 많이는 못 가져왔는데 김밥 2줄이면 3,000원짜리인데 그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김밥을 먹었어요. 늦봄 햇살이 따뜻했고 도장에서 나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아침 일이 떠올라서 얼굴이 또 붉어졌는데 도연 씨가 무슨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뻔한 거짓말이었죠. 김밥을 다 먹고 도연 씨가 제 볼에 붙은 밥알을 떼어줬어요. 손가락이 볼에 닿는 순간 또 그 느낌이 왔습니다. 산책 끝나고 머리카락을 쓸어줬을 때와 같은, 그런데 이제는 훨씬 더 확실한 떨림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 씨가 가까이 왔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게 신호였습니다. 키스가 짧게 닿았어요. 봄 햇살 아래 건물 앞 벤치에서 도연 씨가 한 발 더 다가오려는데 제가 손으로 가슴을 살짝 밀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세입자들 다 봐요. 웃으면서 말했는데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도연 씨가 민망한지 뒷목을 긁으면서 그렇죠 하고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원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연 씨가 작게 말했는데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도요. 입에서 나온 제 대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침에 하고 낮에 또 키스하고 싶어 하는 내가, 평생 이런 적 없었던 내가 이상하면서도 싫지 않았어요. 도연 씨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오후 수업 있어서 가볼게요. 저녁에 연락할게요. 도연 씨가 바람막이를 벗어서 벤치에 누웠어요. 날이 더워졌네. 이거 좀 들고 있어 줄래요? 수업 끝나고 가져갈게요. 네, 놔두세요. 도연 씨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장부를 다시 폈는데 역시 숫자가 안 보였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벤치에 앉은 채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오전도 점심도 통째로 이 사람한테 쓰고 있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기가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도연 씨 바람막이를 챙겨 가져온 걸 그때 알았어요. 무의식이었습니다. 벤치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세탁기 위에 올려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건물 갈 때 갖다 주면 되지.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콕 짚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눈 밑에 그늘이 조금 거친 것 같기도 하고 입꼬리가 전보다 올라간 것 같기도 했어요. 세수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구나. 며칠 뒤 저녁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도연 씨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배성준, 전 남편이었어요. 나야. 듣기 싫은 목소리가 수화기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좀 힘든데 밥 한번 먹자. 8년 만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힘들 때만 연락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바빠요. 짧게 끊었습니다. 전화를 놓고 나니까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 떨린 건지 과거가 갑자기 밀려와서 떨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아침에 도연 씨와 방금 전화한 성준 씨가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같은 남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22년 동안 한 번도 밥 꼭 드세요라고 말한 적 없는 사람과 아침부터 밥 차려주고 점심에 김밥 사들고 찾아오는 사람. 한 번도 내가 좋은지 물어본 적 없는 사람과 매 순간 괜찮으세요? 묻는 사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래도 되는 걸까? 아침에도 점심에도
이 사람을 원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그때 도연 씨한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잘 자요. 짧은 한 줄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성준 씨 전화 때문에 떨렸던 손이 멈추고 가슴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잘 자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베개 옆에 놨습니다. 근데요, 이 따뜻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딸 서연이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어요. 건물 관리비 정산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 앞에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이 신발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먼저 들어와 있었나 봐요. 서연아? 거실에 들어서니까 소파에 서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 엄마 집에 오면 냉장고부터 열어보는 애인데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릎 위에 검은 바람막이가 놓여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도연 씨가 건물 앞 벤치에서 벗어놓고 간 걸 제가 가져온 거였어요. 빨래하려고 세탁기 위에 올려뒀었는데 서연이가 찾아낸 거였습니다. 사이즈가 XL이었고 남자 옷이라는 게 한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엄마, 이거 누구 거야? 서연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에 밝고 빠른 말투인데 오늘은 천천히 또박또박 물었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어떻게 대답할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건물 관리 업체 사람이 놓고 갔다고 할까? 이웃이 빌려간 거라고 할까? 근데 서연이 눈을 보니까 거짓말이 안 나왔어요. 이미 눈치를 챈 얼굴이었거든요. 엄마 누구 만나? 두 번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피할 수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어. 말하고 나니까 제 목소리가 남의 것 같았어요. 서연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바람막이를 소파 위에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누군데? 언제부터? 어디서 만났어? 질문이 연달아 쏟아졌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면서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건물 옆에 태권도장 관장님이야. 만난 지 한 달 좀 넘었어. 서연이가 잠시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 나이에. 서연이가 한 말 중에서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이 나이면 안 되는 건가? 이 나이면 사람이 그리우면 안 되는 건가? 이 나이면 누군가 손잡아주는 게 사치인 건가? 요즘 이상한 사람 많아. 엄마 나이에 더 조심해야 돼. 서연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빠한테 알려지면 또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 서연이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사람은 22년 동안 나한테 뭘 했는데 자기 위주로 살고 자기 사업에만 관심 있고 내 몸이 뭘 느끼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눈치를 왜 내가 봐야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을 서연이한테 할 수는 없었어요. 서연이한테 아빠는 아빠니까요. 이혼을 해도 그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서연아, 엄마가 말을 꺼내려는데 서연이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오늘 그냥 갈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관장님이든 누구든 의심해보고 생각해. 문이 닫혔어요. 현관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빠한테 말한 거였어요. 야, 윤채원. 뭐 하는 거야 지금? 반말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8년인데 아직도 반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혼장에 도장 찍은 순간에도 저한테 반말을 했었거든요. 뭐가요? 저는 존댓말로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돈 많으니까 남자들이 꼬이는 거야. 그 남자 네 돈 노리는 거 아니야?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가슴팍이 뜨거워졌습니다. 돈? 당신이 내 건물까지 담보로 넣으려고 했을 때는 뭐였는데?
당신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놓고 끝까지 물고 늘어졌을 때는 뭐였는데? 내 돈 걱정을 당신이 해? 성준 씨, 우리 이혼한 지 8년이에요. 제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지만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이 하얘져 있었어요. 꼴 좋다, 진짜. 57에 연애한다고 돌아다니는 꼴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돈 많으니까 남자가 꼬인다고? 도연 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도장 2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수련하는 사람이 내 돈이 탐나서 김밥을 사들고 왔다고? 아닌 거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순수하게 좋아하겠어. 돈 아니면 뭘 보고. 그 생각이 파고드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도연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관장님, 오랜만에 이름 대신 직함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배에 힘을 줬습니다. 우리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1초, 2초, 3초. 도연 씨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그냥 좀 정리가 필요해서요. 그 이상은 말하지 못했어요. 딸이 반대한다고, 전 남편이 비난한다고, 당신이 내 돈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그 말을 하면 도연 씨한테 너무 잔인한 것 같았거든요. 도연 씨는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요.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어요. 혼자 사는 집이니까 얼마든지 울 수 있었는데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떨어져 있는 며칠이 시작됐어요. 건물 관리하러 나갈 때 태권도장 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이 저절로 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아이들 구령 소리가 들리고 도연 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발걸음을 빨리 옮기면서 고개를 돌렸는데 가슴이 쪼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동네 카페에 갔어요. 혼자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비슷한 나이대 여자 2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죽고 나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뭐가 좋아? 밤에 혼자인 게 제일 힘들지.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없으면 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커피잔을 든 채로 멈췄어요. 그 말이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도연 씨의 체온이 그리웠습니다. 등에 닿았던 탄탄한 가슴, 귀 옆에서 속삭이던 낮은 목소리, 아침에 차려졌던 된장찌개 냄새. 그런데 뒤척이면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내가 그리운 게 도연 씨인 건가? 아니면 도연 씨가 내게 해줬던 그 느낌인 건가? 더 파고들었습니다. 도연 씨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나를 안아줬으면 이랬을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 남편이 22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도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요. 도연 씨이기 때문이에요. 도연 씨가 제 볼에 손을 대면서 괜찮으세요? 물었기 때문이고, 제가 울 때 이제 알았으니까요 해줬기 때문이고, 아침에 된장찌개 끓여주면서 밥 꼭 드세요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진짜 그리운 건 또 달랐어요. 그 사람 때문에 처음으로 내 몸이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평생 몰랐던 걸 알게 해준 사람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몸이 어디에서 반응하는지, 내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도연 씨를 포기하는 건 도연 씨를 잃는 게 아니라 그걸 알게 된 나 자신을 다시 묻어버리는 거였어요. 그 생각이 드니까 눈이 확 떠졌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딸 하나 눈치 때문에, 8년 전에 버린 남자의 비난 때문에, 이제 겨우 찾은 나를 다시 포기해야 하는 건가. 나흘째 밤 거울 앞에 섰어요. 세수를 하고 나서 물기가 흐르는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에 주름, 입가에 팔자, 목에 잔주름.
이 얼굴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부끄러운 건가? 이 나이에 몸이 원하는 걸 느끼는 게 창피한 건가? 거울 속에 제가 물었어요. 윤채원, 넌 뭘 한 거야? 남편 눈치 보느라 22년. 혼자 괜찮은 척 하느라 8년. 이제 겨우 알게 됐는데 또 참을 거야? 거울에서 눈을 떼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도연 씨 이름이 연락처 맨 위에 떠 있었습니다. 손이 갔어요. 멈췄다가 다시 갔어요. 아직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내가 포기하는 건 도연 씨가 아니라 나야.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낀 나를 다시 묻어버리는 거야. 그건 못해. 이제는 못해. 핸드폰을 쥔 채로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가야겠다. 전화가 아니라 얼굴을 보고 말해야겠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전과는 다른 종류의 불면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자는 게 아니라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서 못 자는 그런 밤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7시 반이었어요. 도연 씨 도장 야간반이 8시에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산책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월수금은 야간반, 화목은 성인반, 토요일은 오전반만. 도장 앞에 도착하니까 안에서 구령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 셋, 넷. 아이들 목소리 사이로 도연 씨의 굵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도복 입은 도연 씨가 보였어요. 앞발차기를 시범 보이는데 나이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고 발이 허공을 가를 때 도복자락이 펄럭였어요. 나는 저 사람이 그리웠구나.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나흘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눈 밑에 그늘이 졌어요. 화장도 안 했고 머리도 대충 묶고 나왔는데 그래도 왔습니다. 오늘은 예쁘게 보이려고 온 게 아니라 제 마음을 전하러 온 거니까요. 8시가 지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학부모 차들이 하나씩 빠지고 도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 씨가 바닥을 밀대로 닦고 있는 게 보였어요.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도연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밀대를 잡은 손이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문 앞에 서서 멈춰 있었어요. 말을 준비하고 왔는데 막상 이 사람을 보니까 준비한 게 다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돌아와도 될까요? 도연 씨가 밀대를 벽에 기대 세웠어요. 저를 한참 봤습니다. 나흘 만에 보는 도연 씨 얼굴에도 그늘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못 잤구나 하는 게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했어요. 도연 씨가 도장 뒷문 쪽 조명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불을 끄고 출입문 잠금 장치를 내리고 마지막으로 간판 불을 껐어요. 어두워진 도장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도연 씨 집까지 걸어서 5분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손만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나흘 전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밤바람이 불었는데 춥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먼저 도연 씨를 안았어요. 지금까지는 도연 씨가 먼저였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팔을 뻗었습니다. 도복에서 땀 냄새가 났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바닥 닦고 난 뒤의 냄새. 그 냄새가 좋았어요. 코를 도연 씨 가슴에 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냄새가 그리웠구나. 이채원이 그리웠구나. 보고 싶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살면서 남자한테 보고 싶었다고 먼저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도연 씨가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참고 있었구나. 도연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거친 손바닥이 볼을 덮었는데 그 안에서 제 얼굴이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눈을 맞추니까 도연 씨 눈동자가 젖어 있었어요. 우는 건 아닌데 나흘치의 기다림이 거기 고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시작됐어요.
더 간절했고 더 깊었습니다. 거실에서 침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벽에 등이 부딪혔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연 씨도 웃었어요. 울 것 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 제가 도연 씨의 도복상의를 잡았어요. 매듭을 풀었습니다. 제 손이 하고 있는 건데 남의 손 같았어요. 나흘 전에 거울 앞에서 다짐한 게 아니었으면 이런 용기는 못 냈을 거예요. 도복이 벗겨지니까 도연 씨의 어깨와 팔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수련하는 사람의 몸. 나이가 무색한 단단함이었어요. 탄탄한 가슴에 손이 닿았을 때 심장 박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괜찮아요? 도연 씨가 물었어요. 네. 멈추지 마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말이었다는 걸요. 평생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말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성준 씨한테는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의 손길이 이전보다 깊어졌습니다. 며칠간 참았던 게 느껴지는 손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제가 숨을 삼키면 잠깐 멈추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다시 움직였어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깊었고 더 오래 이어졌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 씨가 괜찮아요 하고 속삭였을 때 뭔가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를 꽉 깨물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밤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나란히 누워 숨을 고르는데 천장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전 남편이랑은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도연 씨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머리를 쓸어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못 느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느끼게 한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울면서도 웃고 있었다는 게 이상한데 그때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살아있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제 몸이, 제 마음이 다 살아있다는 거요. 도연 씨가 이불을 끌어올려 둘 다 덮어줬어요. 제 머리가 도연 씨 팔에 올라가 있었고 도연 씨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느려져 있었어요. 안정된 리듬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감겼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커튼 틈으로 하얀 빛이 비스듬히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그 빛이 도연 씨 얼굴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을 봤어요. 깨어 있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 관자놀이의 흰 머리카락, 입가에 잔주름, 나이가 보이는 얼굴. 근데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됐어요. 이 사람도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구나. 나처럼 외롭고, 나처럼 그리웠고, 나처럼 누군가를 기다렸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좋구나. 확신이 오는 순간이었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온 확신이었습니다. 살짝 자세를 바꾸려고 움직였는데 도연 씨가 눈을 반쯤 떴어요. 잠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요? 안 가요. 속삭이면서 대답했어요. 도연 씨가 저를 보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도연 씨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도연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몸이 밀착되니까 부풀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자면서도 이래요? 놀라서 물으니까 도연 씨가 민망한지 잠결 목소리로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이 나왔어요. 새벽 2시에 남편 아닌 남자 옆 이불 속에서 킥킥 웃고 있다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새벽의 스킨십은 밤과 또 달랐어요. 더 느리고 더 부드러웠습니다. 둘 다 졸린 채로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시작됐는데 도연 씨의 체력은 여전했어요. 아까 하고 또요? 제가 물으니까 도연 씨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좋으니까.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언제나 누워서 끝나기를 기다리기만 했던 제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아직도 신기했어요. 평생 모르고 살았던 내 몸이 이 사람 앞에서는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게 속궁합이 맞다는 건가? 중얼거렸는데 도연 씨가 들었는지 웃었어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위에 있었어요. 스스로도 놀라는 적극성이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느리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새벽에 고요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생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다니. 한 번도 몰랐던 내 몸이 이 밤에 전부 열린 것 같았어요. 도연 씨가 이제 좀 알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네, 이제 알겠어요. 짧은 대답이었는데 거기에 모든 뜻이 담겨 있었어요. 내 몸을 알겠다는 것,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다는 것, 이 사람이 좋다는 것, 이제 안 놓겠다는 것. 새벽 4시쯤이었어요. 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는데 둘 다 잠이 안 왔어요. 눈은 피곤한데 마음이 깨어 있었거든요. 왜 저를 기다렸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으니까요. 자신 있었어요? 도연 씨가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무서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당신 마음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목이 메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난다고 했을 때 당신이 원하시면요 하고 놓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받아줬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 고맙고 좋았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기 시작했어요. 커튼 사이로 주황빛이 스며들면서 방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연 씨가 밥 해줄게요 하면서 일어났어요. 이불 속에서 도연 씨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등이었어요. 어깨에 근육이 잡혀 있었고 허리가 곧았습니다. 도장에서 40년 넘게 수련한 몸이 저 등에 다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이랑 늙어도 괜찮겠다. 부엌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악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서연이한테 제대로 말해야겠어요. 도연 씨가 젓가락을 놓으면서 봤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해요. 제 딸이고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직접 말해야 하는 거예요. 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면 저는 응원할게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는 이 싱크대 앞에서 도연 씨가 안 와도 돼요? 했었죠. 그 아침이 떠올라서 혼자 웃었습니다. 그때는 놀랐는데 지금은 그 아침이 그리워요. 매일 이런 아침이면 좋겠다고 했던 도연 씨의 말이 이제는 제 말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서연이한테 먼저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좀 만나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가 한숨을 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역 앞 카페로 와. 엄마가 커피 살게. 커피를 살게라는 말을 일부러 붙였어요. 서연이가 뭔가 진지하다는 걸 눈치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켰어요. 서연이는 달달한 거 좋아하지만 오늘은 분위기상 아메리카노가 맞을 것 같았습니다. 잔을 받아놓고 앉아 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아래로 내려서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으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봤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단도직입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돌려 말하는 걸 싫어하고 결론부터 듣고 싶어 하는 성격. 그게 누구를 닮은 건지 생각하다가 나를 닮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 얘기할 때 저도 결론부터 따지거든요. 서연아,
커피잔을 내려놓고 서연이 눈을 봤어요. 엄마가 아빠랑 살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 알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아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한 건 엄마 착각이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엄마는 참기만 했어. 대화도 감정도 전부 아빠 위주였고 엄마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 말하면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배에 힘을 줬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8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게 원래 내 인생인 줄 알았어. 혼자인 게 편하고 혼자인 게 맞는 거라고. 서연이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얘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듣기 싫은 건지, 듣기 불편한 건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걸 확인하는 게 괴로운 건지. 근데 서연아, 숨을 한번 쉬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살면서 처음으로 알았어. 내 몸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그 사람이 알게 해줬어. 서연이 눈이 커졌어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아빠랑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걸 그 사람 만나고 처음 느꼈어. 서연이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제가 서연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돈에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지 너도 알잖아. 백화점도 안 가고 보일러 수리비 8만 원 아끼려고 업체 3군데 전화하고 차도 10년 된 소나타 타고 다니는 엄마잖아. 서연이가 작게 끄덕였어요. 그런 엄마가 이 사람한테는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아. 오전 내내 같이 있어도 점심에 만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 서연이 손이 커피잔에서 떨어졌어요.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고개가 숙여지더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엄마 돈에 관심 없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도장 2개 직접 운영하면서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야. 새벽에 수련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바닥 직접 닦는 사람이야. 엄마한테 한 번도 돈 얘기한 적 없어.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살짝 충혈돼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다가 입을 열었는데 처음 나온 말은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막상 현실이 되니까 무서웠어. 코를 훌쩍이면서 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이번에도 또 그러면 어쩌나 싶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어요. 이 아이가 반대한 건 엄마 연애가 부끄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또 다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아빠한테 시달리는 엄마를 봐온 딸이 엄마가 또 그렇게 될까봐 앞을 막고 선 거였어요. 서연아.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이 옆으로 갔습니다. 서연이를 안았어요. 카페 한복판에서 엄마가 딸을 안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을 수도 있는데 신경 안 썼습니다. 안 다쳐. 서연이 머리를 쓸어주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안 다쳐. 서연이가 제 품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우는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때 무릎 까져서 울었던 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가라앉고 나서 서연이가 눈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그 관장님, 코를 훌쩍이며 이었습니다. 한번 만나볼게.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허락이었어요. 고마워. 짧게 대답했는데 평생 못했던 말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서연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그 관장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응. 엄마한테 잘해? 응. 아침밥도 차려줘? 찌개 끓여줘. 서연이가 피식 웃었어요. 아빠는 같이 살면서 라면 하나 안 끓여줬는데 웃으면서도 마음이 시렸습니다. 맞아요. 라면 한 그릇 안 끓여줬어요. 근데 이제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전 남편과 시간은 끝났으니까요. 서연이를 보내고 집에 왔습니다. 도연 씨한테 전화했어요. 서연이가 한번 만나보겠대요.
전화기 너머로 도연 씨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들었습니다. 저녁에 올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저희 집으로요. 도연 씨가 7시에 왔습니다. 한 손에 장을 본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도연 씨가 제 부엌에서 밥을 하는 걸 봤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양파를 써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칼질이 빨랐는데 양파 단면이 고르고 얇았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칼질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여본 사람의 칼질이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두부 넣고 계란말이 부치고 콩나물 묻혀서 밥상을 차렸어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이 집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게 이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TV를 켜놓고 소파에서 먹었거든요. 식탁에 제대로 앉아서 누군가랑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서연이한테 뭐라고 했어요? 도연 씨가 물었습니다. 다 말했어요. 엄마도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알았다고. 힘들었을 텐데. 힘들었죠. 근데 안 하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도연 씨가 씻고 저는 헹궈서 그릇 선반에 올렸습니다.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서 있으니까 이게 일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이런 게 있구나. 나란히 서서 설거지하는 토요일 저녁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어요.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둘 다 안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제가 도연 씨 가슴에 기댔습니다. 익숙한 체온이었어요. 나흘 떨어져 있던 동안 미칠 것 같았던 그 체온이 지금 제 옆에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손이 제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오늘 고생했어요. 서연이를 만나고 온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먼저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서연이한테 솔직해진 것처럼 이 사람한테도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급하지 않고 확인하듯이 거실에서 시작된 키스가 침실까지 이어졌어요. 제 집 침실에 도연 씨가 들어온 건 처음이었는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오늘은 둘 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느리게 서로를 확인하듯이 시간이 흘렀어요. 도연 씨의 손길이 익숙해진 만큼 제 반응도 솔직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곳을 말했어요. 도연 씨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네. 부끄러웠지만 부끄러운 게 나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걸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급하지 않아서 더 깊었고 서두르지 않아서 더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전의 밤들이 발견이었다면 오늘은 확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맞다는 것, 이 감각이 진짜라는 것, 내가 느끼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끝나고 이불 속에서 도연 씨가 말했어요. 매일 이러고 싶어요. 매일은 제 몸이 안 돼요.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웃음이 나왔어요. 둘 다 웃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웃고 있는 토요일 밤이었어요.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멀리 들리고 옆집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건지 혼자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옆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웃고 있고 이불 속이 따뜻하다는 것. 도연 씨, 네. 웃으면서 같이 잠드는 거 너무 좋네요. 도연 씨가 대답 대신 제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키스. 눈이 감겼어요. 내일 아침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일 눈을 뜨면 이 사람이 옆에 있을 거고 밥을 같이 먹겠죠. 그리고 저는 또요? 하고 놀랄 거고 도연 씨는 웃을 거예요. 그게 제 아침이 되는 거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외벽 방수 공사 견적이 들어왔는데 두 군데가 비슷하고 한 군데가 20만 원 비쌌거든요.
비싼 쪽 업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여기는 왜 이 가격이에요? 다른 데는 이만큼인데요 하고 따졌습니다. 결국 15만 원 깎았어요. 전화를 끊고 옥상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어요. 건너편 산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서늘하면서도 햇볕은 따뜻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태권도장 간판이 보였어요. 봄에 처음 저 간판을 봤을 때는 그냥 옆 건물 세입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저 간판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달라진 건 그거였어요. 건물 관리하는 것도, 견적 깎는 것도, 10년 된 소나타 타고 다니는 것도 전부 똑같은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건물 세입자 김 사장님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달라졌는데. 아니라고 손을 저었지만 거울을 보면 저도 알아요. 눈 밑에 있던 그늘이 거쳤고 입꼬리가 예전보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후에 도연 씨 도장에 갔어요. 여름 내내 도연 씨와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연 씨가 도장 끝나고 제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제가 도장 쉬는 날에 도연 씨 집에서 자고 오기도 했어요.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사이가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반이 끝난 뒤라 도장 안이 조용했어요. 도연 씨가 도장 바닥을 밀대로 밀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니까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이 익숙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면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그 웃음이요. 왔어요? 응. 공사 견적 때문에 건물에 갔다가 또 깎았죠? 15만 원. 도연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웃었어요. 대단합니다, 진짜. 밀대를 받아서 제가 나머지를 밀었습니다. 도연 씨가 제가 할게요 했는데 저는 이미 밀고 있었어요. 넓은 도장 바닥에 두 사람이 밀대를 밀고 있는 그림이 좀 우습긴 했는데 싫지 않았습니다.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 나이에 배우고 있었어요. 그 주 일요일 서연이가 왔습니다. 도연 씨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여름에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었는데 서연이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나 봐요. 가을이 돼서야 이번 주 일요일 괜찮아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도연 씨 도장 근처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편한 곳으로 잡았어요. 비싼 식당에서 만나면 서연이가 이 사람이 엄마 돈으로 밥을 먹고 있다고 생각할까 봐요. 동네 칼국수집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도복이 아니라 깔끔한 남방의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목 옆에 힘줄이 서 있었어요. 처음 산책 제안했을 때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도연 씨를 보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도연 씨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도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도연입니다. 서연이가 자리에 앉으면서 저를 한번 보고 도연 씨를 한번 봤어요.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칼국수가 나올 때까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서연이가 젓가락을 집으면서 도연 씨를 봤어요. 엄마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단도직입. 역시 내 딸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서연이 눈썹이 올라갔어요. 저도 배우는 중이거든요. 도연 씨가 조용히 이었습니다. 혼자 산 지 5년이 되니까 누군가와 함께 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러실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같이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이가 도연 씨를 한참 봤어요. 입을 다물고 있다가 칼국수를 한 젓가락 집어 올렸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연이 방식의 허락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가 먼저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엄마한테 잘 못하면 나한테 얘기해. 알았어.
서연이 등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딸이 엄마를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언제 이렇게 컸을까? 며칠 뒤 서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연락 왔어. 서연이 목소리가 좀 짜증 섞여 있었어요. 사업이 안 풀린다고 엄마한테 돈 좀 빌려달래. 결국 이거였습니다. 다시 살자는 말의 속뜻은 늘 이거였어요. 내가 아쉬운 게 아니라 내 돈이 아쉬운 거. 지나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이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 그래도 서연이 아빠인데 하는 생각, 내가 좀 도와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마음이 흔들렸겠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랬어요. 서연아, 아빠한테 전해. 안 된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 성준 씨 전화를 직접 받았을 때는 손이 하얘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했어.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아빠한테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도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연이가 제 편을 든 거예요. 아빠한테 먼저 선을 그은 거예요. 서연아, 고마워. 뭘? 당연한 건데.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놨습니다. 끝났구나. 22년과 8년. 합쳐서 30년이 걸렸지만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저녁에 도연 씨가 제 집에 왔어요. 장을 봐왔는데 비닐봉지 안에 두부 한 모, 애호박 1개, 파 1단, 달걀 1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말고 순두부 할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는 도연 씨를 보면서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양파 써는 소리, 기름 두르는 소리, 찌개 끓는 소리. 그 소리들이 빈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이 부엌에서는 제 혼자 움직이는 소리만 났었거든요. 냉장고 여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그릇 하나 내려놓는 소리. 전부 한 사람 분량의 소리였는데 지금은 두 사람 분량이에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건지 몰랐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어요. 도연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고 저는 도연 씨 가슴에 기댔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둘 다 웃었어요. 도연 씨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또요?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매일이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던 그 아침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놀랐는데 지금은 이 말이 기다려집니다. 불안이 아니라 여유, 당혹이 아니라 기대. 같은 말인데 받아들이는 제가 달라진 거예요. TV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 창밖으로 가을 달이 보였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이 이불 위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네, 고마워요. 갑자기 왜요? 그냥요. 저를 더 알게 해줘서요. 도연 씨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제가 해준 건 아니에요. 원래 당신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맞았어요. 도연 씨가 저한테 준 게 아닙니다. 도연 씨가 일깨워 준 거예요. 제 안에 원래 있었는데 눌려 있었던 것. 한 번도 꺼내볼 엄두를 못 냈던 것. 그걸 이 사람이 손을 뻗어서 살짝 건드려줬을 뿐인데 전부 쏟아져 나왔어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알게 된 느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도연 씨가 듣고 있었어요. 내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이요. 숨을 한 번 쉬고 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원할 수 있다는 거,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거, 느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야 처음 알았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따뜻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일도 이 사람 옆에서 눈을 뜨겠지. 또요? 하면 매일이요 하겠지. 그리고 저는 밀어내지 않겠죠. 여러 번 하고 싶은 남자.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알게 된 느낌. 매일이 새로워요. 매일이 설레요.
도연 씨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잠든 거예요.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분이 계신다면요. 20년이든 30년이든 참기만 했던 밤이 있으셨다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